네, 가능합니다. 됩니다. 다행히.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 이 관계사라는 건데, 일단 용어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관계사? 이게 뭐지? 나 어디서 들어보기에, 아니면 이전에 배우기에 관계대명사는 배웠는데, 관계사는 뭔지 모르겠다. 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관계사라는 건 하나의 어떤 내용을 말한 게 아니고, 총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1번과 2번을 한마디로 관계사라 불러요. 1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라는 이것과 관계 대명사와 함께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 부사입니다. 일단 보다시피 뒤에 대명사라는 단어와 부사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많이 다르겠죠. 이 두 가지의 관계 대명사, 그다음 관계 부사라는 것을 우리가 통칭해서 한마디로 관계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도 관계사라고 부르고 관계부사도 관계사라고 불러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 이제 디테일하게 안에 내용 봤을 때는 이거는 관계대명사다, 관계부사다라고 이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관계사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법책에는 이 두 가지를 따로 공부시키는 그런 그 교재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걸 하나로 관계사라고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라는 거, 이전에 우리가 아예 영어를 본 적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여러분이 이제 감을 잡고 있는 거랑 맞을 겁니다. 예를 들면 who를 쓴다던가, 또는 뭐 우리 that을 쓴다던가, 또는 뭐 which를 쓴다던가, 이런 형태 것들 우리가 문장에서 독해든 어디서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런 단어들이 관계대명사라는 것의 부류고요. 관계부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이런 거 있죠. 뭐 where인데 어디에서라는 그거 내용 말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쓰는 이런 where 또는 when이라던가 뭐 이런 단어들 또는 뭐 how라던가 등등등, 물론 why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관계부사라고 불러요. 자, 지금 이거 내용들에 대한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뭔가 되게 많네 라는 생각만 할 겁니다. 자, 일단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고 부르는 이러한 관계사는요, 영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바로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형용사절이라고 합니다. 절은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자, 관계사절, 다시 말해서 관계대명사도 형용사절, 관계부사도 형용사절입니다. 네? 형용사절. 그럼 형용사가 어떤 거였는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형용사는 대표적인 예로 뭐를 수식하죠? 뭐를 수식합니까? 명사. 그렇죠.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형용사가 하죠. 바로 그 역할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는 것들이 합니다. 명사를 수식해. 자, 바로 그 명사라는 게 이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앞에 꼭 쓰여야 될 이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도 우리가 여러 번 알고 있는 뭐 who라던가 which라던가 또는 where이라든가 how라든가 얘네들은 전부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이 단어를 수식해 줍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꼭 들어갑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바로 선행사라고 쓰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선행사? 자, 선행사라고 하는 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증명하냐? 선행사는 어떤 명사를 말하는구나. 그리고 이 선행사라고 부르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선행사라고 부르는 이 명사를 이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라고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얘네들이 반드시 이렇게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가 우리가 오늘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어떤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배울 관계사, 다른 말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형용사절이라고 부른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용으로 돌아가서 그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볼 게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자, 아까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명사인 무엇을 수식한다 그랬죠? 바로 선행사라고 하는 이러한 놈들을 이렇게 수식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행사가 없을 수가 없어요. 관계대명사는. 자, 그런데 아까도 선생님이 나눴지만 어떤 경우는 뭐 who를 쓰고 어떤 경우는 뭐 which를 쓰고 어떤 경우는 뭐 that을 쓰고 되게 뭐 복잡한데 얘네는 왜 이렇게 다 다른 것들을 따로따로 쓰나요?
그걸 쓰는 이유는요, 바로 이 앞에 나와 있는 꾸며야 될 이 선행사라는 것의 특징에 따라 달라져요. 자, 이 선행사가 만약에 사람이 사용되면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관계대명사 후나 또는 후수나 하나 더 있습니다. whom이란 걸 씁니다. 이거 우리 who는 누구? 내가 알고 있는 의문사로. 후수는 누구의, whom은 누구를 이라고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의문사로 썼거든요. 그 단어예요. 근데 이것들은 전부 다 사람을 물어볼 때 쓰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는 의문사가 아니고 관계 대명사로 쓰이지만 얘네들 역할은 사람인 명사를, 사람인 선행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할 때 쓴다. 이해되셨습니까? 반면에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나 동물인 경우는 우리가 이거는 좀 약간 우리가 인간이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개체를 되게 중요시하게 될 뭔가 다르게 하겠죠. 그래서 who를 쓰는 거고, 뭐 내가 아무리 사랑하던 개, 내가 아무리 사랑하던 무슨 뭐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얘네는 사람과는 차별화되기 때문에 which를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좀 이따 우리가 that은 따로 공부를 할게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어떨 때 who를 쓰고 어떨 때 who스를 쓰고 어떨 때 whom을 씁니다. 이건 이제 궁금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위에 보면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두 개의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여기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1번 문장입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한마디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문장을 아주 고급지게란 말을 쓸게요. 고급진 형태로 하나의 문장을 말끔하게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때 씁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이건 하나의 문장은 아니죠. 왜? 보다시피 동사가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잖아요. 두 개의 동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한 문장은 아니고 두 개의 문장이지만 이 두 개의 독립된 문장을 너무도 깔끔하게 고급지게라는 말을 내가 많이 씁니다.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때 바로 이 관계대명사라는 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쓰는 방식에 대해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눈 잘 뜨고 보세요. 자, 두 문장을 연결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조금 전에 관계대명사 설명하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꼭 필요한 건 선행사라는 게 필요하죠. 자, 그거는 두 문장에 겹치는 단어를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에 this is the woman의 the woman.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는 그녀라는 대상이 아마 여기 그 여성을 가리킬 겁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문장을 연결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쓰여 있는 바로 요거, 얘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 굳이 책에다 표시할 건 아니지만 이게 선행사구나라고 여러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두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두 번째 룰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이 선행사 겹치는 단어를 생략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모든 거 다 똑같습니다. 겹치는 단어 다 생략을 해야 됩니다. 뭐 중간에 어디가 들어가 있든 다 생략을 해야 됩니다. 다. 아시겠습니까? 생략 안 하면 두 문장 연결이 안 됩니다. 자, 잠깐 하나씩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문장에서 겹치는 단어를 생략하고 그리고 선행사 바로 뒤에 선행사라고 쓰이는 거 우리 있죠? 선행사 바로 뒤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관계대명사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 아니 어떨 때 who를 쓰고 어떨 때 whos를 쓰고 어떨 때 whom을 씁니까? 이게 복잡하잖아요. 자, 일단 선행사라고 우리가 봤던 the woman이 선행사가 사람이죠. 그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선행사하고 겹쳤던 단어가 뒤에 문장에서 역할이 뭐였습니까?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이 주어 역할을 하는 얘를 생략을 했기 때문에 얘를 생략하고 이 선행사 뒤에 집어넣어야 될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뭐가 된다? 주격 관계대명사를 넣어야 됩니다. 무슨 격? 주격 관계대명사를 넣습니다. 자, 외우시면 좋습니다만 주격 관계대명사는 보다시피 사람인 경우는 who를 씁니다. 사람이 아닌 경우는 which를 씁니다. 주격만 봅시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는 who가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을 이렇게 일단 지울게요. 빠져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래 나와 있는 문장이죠. 보이시죠? 자, 선행사 the woman 그리고 who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왜 대선 선생님 설명 안 합니까? 대선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뒤에 원래 들어가 있어야 될 주어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뭘로 시작합니까? 동사로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대명사가 주격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뒤에 부분을 보셔야 돼요. 생략된 부분이 어딘지. 그럼 생략된 부분이 어딘지 봤는데 바로 동사로 시작했으면 당연히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이겠죠? 자, 지금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문장을 독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자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에 선을 긋습니다. 마음의 선을 그으세요.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부분 이렇게 긋으시면 됩니다. 이 문장을 우리가 다른 말로 관계사절이라고 합니다. 물론 관계대명사절이 되겠죠. 여기는 얘가 하는 역할이 뭐였다고? 형용사절이라 했죠. 그죠? 조금만 보시면 나중에 이거 원리만 이해하면 되게 쉽습니다. 형용사절입니다. 그 말은 하는 역할이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죠. 그러면 해석을 할 때는 당연히 맨 처음에 이것은 이라고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일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옆집에 사는 그 여성이다. 이것이라면 안 돼. 이 사람은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랑 이상하네. 이 사람은 옆집에 사는 그 여성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석하는 방식. 잘 보십시오. 자, 두 번째 거 갈게요. 일단 이거 좀 지우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사, the story, a story. 두 번째 문장에 it. 자, 앞에 있는 the story를 선행사로 우리가 부를 거고, 뒤에 있는 문장의 it를 뭐합니까? 자연스럽게 생략을 하죠. 생략된 부분, 뭐다? 주어가 생략이 됐죠. 그러면 여기에 얘를 생략하고 여기에 관계대명사, 선행사 바로 뒤에 써야 될 관계대명사는 무슨 격? 주격이 되겠죠. 단! 여기 쓰인 선행사가 지금 보다시피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죠. 사물이면 who를 쓸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인 경우는 모르지만 사물인 경우는 which를 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래 문장. I have a story라는 문장, 그 다음에 which부터 나머지까지 또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스토리라는 것을 꾸미겠죠. 해석은 나는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어? 매우 흥미를 주는 하나의 이야기책을 가지고 있다. 해석하는 방식. 보셨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의 공통점은 그 뒤에 각각 생략되어질 수밖에 없는 단어가 주어 자리에 있는 것을 생략을 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럼 목적격은 따로 덮을 필요가 없이 당연히 그 소년과 당연히 생략되는 부분이 목적어 자리가 생략이 되겠죠? 그죠? 근데 목적어가 죄송하지만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책에는 지금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만, 자, 나는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가 지금 안 나와서 여기 지금 이게 목적어라 그러죠? 이거를 이 동사의 목적어라 그래요. 우리가 동사의 목적어란 말은 거의 쓰지 않고 그냥 목적어를 합니다. 그냥 이럴 때는. 자,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 필요 없이 너 빠져. 그리고 선행사라고 쓰는 거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보다시피 목적어가 빠졌기 때문에 무슨 격 관계대명사 쓴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씁니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은혁아 사람인 경우는 뭘 쓰죠? 바로 whom을 쓰겠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whom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다른 문법책 보면 whom 자리에 이렇게 가로가 쳐 있던데 whom 대신에 who로도 쓰던데 예, 맞아요. whom 대신에 who로 씁니다. 그런데 난 개인적으로 내가 아직 관계대명사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whom을 계속 쓰도록 권장합니다. 이유는 왜? 나중에 내가 이게 목적격인지 확실히 알 때는 who로 바꿀 수 있지만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나중에는 불분명해집니다. 그냥 대충 때려 넣으면 된다는 착각에. 근데 이게 굉장히 커요. 왜? 이 주격 관계대명사는 절대 생략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whom이라고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을 가능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역할을 하는데 모듈에다 그냥 쌍으로 who로 알아놓으면 이게 생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완벽하게 내가 익숙하게 할 때까지는 그냥 who라고 하지 말고 whom이라고 여러분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사람인 경우는 주어하고 목적하고 다르기 때문에 who가 아니고 whom을 씁니다. 하지만 똑같은 건데 이번에는 사물인 경우예요. 생략되는 게. 사물은 그닥 우리가 인간이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중요히 생각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주격과 목적격이 모양이 똑같아요. 이거는 좀 헷갈리겠다.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자, 보다시피, the dictionary 뒤에 which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굳이 따지면 이게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뒤에를 보는 거예요. 그 뒤에를 왜? 주격이면 여기 없겠지. 그죠? 주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샀다 동사 있습니다. 근데 뭘 샀는지가 안 나와 있으니까 얘는 목적격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자리에 뭘 넣어야 돼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딕셔너리라는 주어, 여기 지금 선행사가 들어가야 되죠. 얘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문장이 맞아요. 자, 요렇게. 자, 요것도 해석은 어떻게 된다? 나 요것만 할게요. 요렇게 할게요. 그리고 앞에 있는 딕셔너리 꾸밉니다. 이것은 내가 작년에 샀었던 바로 그 사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해석하는 방식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그리고 하나 더. 소유격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오늘 아직 안 배웠는데 이 that 있죠, that. that을 왜 안 썼냐면 that은요 who 대신에 써도 되고 which 대신에 써도 돼요. 그러니까 그럼 아무 때나 써도 되겠네.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that은 여러분 아까 who하고 whom을 구별해 쓰는 것처럼 먼저 이걸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that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면 지금 소유격 얘기가 나온 소유격은 that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인 경우는 whose란 단어가 있어요. whose가 누구란 뜻이에요. 그런데 사물인 경우는 whose를 쓰기도 하는데 다른 게 있네?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지? 근데 어떤 문법책에 보면 두 개가 같다고 나와요. 엄밀히 따지면 달라요.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of which 아예 가르쳐주지도 않고 whose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실제 보고 쓰레기 그랬어요. 왜냐면 지금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기에는 그냥 whose만 가르치면 되는데 실제 어법 시험에, 다시 문법 시험에는 얘가 나오지 얘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얘가 더 많이 나와요. 특히 학교 내신 대비해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 못하면 안 돼요. 자, 그거로 가겠습니다. 내가 왜 이거를 영상을 나중에 듣고 하라는 건지 이것은 세 번째 것 때문에 사실은. 가봅시다. 자, 첫 번째. 여기 다행히 얘가 잘 나와 있으니까 문장, 두 개 문장을 합치려고 그러는데 겹치는 단어가 뭔가 볼까요? 겹치는 단어가 a lady가 선행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그녀의 job까지가 주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겹치는 단어는 그녀의 직업이 아니고 그녀의까지만 겹치는 거예요. 앞에는 보다시피 그것이 겹쳤고 또는 주어인 그녀가 겹쳤고 그래서 얘를 통째로 빼면 됐는데 주어나 목적어가 아니고 이 주어의 한 부분만 생략을 이렇게 해야겠죠. 와, 이거 좀 복잡하네. 그죠? 그럼 이건 무슨 격이냐? 이거 주격도 아니고 목적격도 아니고 뭣도 아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것을 소유격이라 그래요. 소유격에 쓰는 이유는 생략된 단어가 그녀의라고 하는 소유격을 나타내는 단어죠. 요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다 보니까 얘를 빼고 그럼 빼고 나니까 뭐가 남아요? 당연히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려면 선행사라고 하는 a lady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 써야겠죠. 생략되는 게 소유격이기 때문에 이때는 whos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래 거 단어고 이렇게 그 다음에 whose 나머지를 이렇게 가로를 쳐서 똑같습니다. 해석은 그는 만났는데 누구야? 직업이 선생님인 한 여자를 만났었다. 이런 문장이 됩니다. 보셨죠? 해석 어떻게 하는지. 그녀는 만났다. 직업이 선생님인 한 여성을 만났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알겠죠?
알았죠? 자,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잠깐 소유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서 소유격. 자, 이제 초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 소유격이라는 거 우리가 아까 했던 사람인 경우는 his, 그, 또는 그녀, her, 나의, my 이런 것들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사람, 이거는 전부 대명사예요. 대명사. 이거를 바꿔서 만약에 탐이라는 사람을 씁니다. 그러면 탐에 뭐가 붙습니까? 어포스트로피 s가 붙은 얘가 소유격이에요. 탐스.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그 데스크에 뭐 다리들, 탐의 다리들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일단 첫 번째 탐의 다리들 어포스트로피 썼어요. 이거는 오케이예요. 이건 오케이예요. 그런데 아래 문장 그 책상의 다리, 우리 가지고 있는 책상 다리들이죠. 책상의 다리들이라고 쓰면 이거는 틀려요. 왜 그러지? 이것도 언어라는 게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여기다 갖다 붙일게요. 내가 억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사람 뒤에는 어포스트로피 쓸 수 있는데 사물은 어포스트로피 쓸 수 없어요. 왜? 사물 어떻게 뭔가를 소유를 어떻게 하니? 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쓰지 못해요. 이렇게 쓰지 못하는 경우는 사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 닉관계에 무슨 소유를 해? 우리가 주는 거야. 유일하게 소유 가능한 건 인간밖에 없으니까 인간에는 어포스트로피 s를 붙입니다. 하지만 이 명사의 s, 어포스트로피 s, 누구누구라는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를 쓸 때 원래는 사물과 동물은 쓸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강아지를 사람처럼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뭐 그렇게 쓰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물이나 또는 동물에 해당되는 명사는 소유격 어포스트로피 s를 쓸 수가 없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안 된다 그러는데 나는 이거 그 책상의 다리란 말을 쓰고 싶은데 그럼 올바른 형태 어떻게 됩니까? 요거 알아야 됩니다. 방법은요. 오브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오브. 우리 오브가 뭐뭐으라는 말 쓰는 거 알죠? 이것도 뭐뭐으라는 말이에요. 그 책상의 다리잖아요. 오브를 이용합니다. 근데 오브를 이용하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오브는 해석할 때요. 뒤에 있는 것을 먼저 해석하고 앞으로 가셔야 돼요. 자, 이 이유가 왜 나오냐? 뭐뭐의 다리란 말을 쓸 때는요. 아까 말한 데스크라고 하는 우리 그 명사가 뒤에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오브는 해석상 뒤에서 앞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 데스크의 다리라는 말을 쓰려면 다리를 앞에다가 적으시고 뒤에다가 데스크를 적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조심. 근데 일단 그 데스크니까 여기는 더가 들어가겠죠? 그죠? 자, 영어에서 그 책상의 다리는 아무런 다리입니까? 이 책상에만 붙어있는 특별한 다리입니까? 당연히 이 책상에만 붙어있는 다리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렇게 영어에 레그에 아무것도 이게 s가 붙지 않고 그냥 레그스라고 쓰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리들을 다 말합니다. 탐의 다리도 포함해서 모든 다리를 다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데스크라고 하는 책상에 붙어있는 그 4개의 다리만 의미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드시 더를 또 써주셔야 돼요. 오케이? 이유는 왜? 이 데스크에 특별한 다리이기 때문에 더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는 왜 안 썼어요? 여기는 텀에 다리가 나왔으니까 굳이 안 써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오브라고 하는 전치사를 이용해서 뒤에서 꾸며줄 때는 이 명사가 이 데스크에 특별한 다리라는 말로 더를 꼭 써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핵심입니다. 요거 잘 이해하십시오.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거 방송 다 올려놓을게요. 자, 그럼 다시 올라가 갑니다. 2개의 단어를 묶습니다. The word. 선생님도 이 추는 왜요? 사물에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소유격. 소유격 대명사 있죠. 대명사. 대명사는 우리가 그것, 의라는 말로 쓸 때 의라는 말 쓸 때 it를 써요. 또는 여러 개의 그것들은 their이라는 단어를 써요. 얘네까지는 오케이예요. 얘네까지는 오케이예요. 자, 그럼 얘가 쓰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것은요,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not clear,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뭐 만들고 싶다고?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바꾸고 싶어요. 겹치는 단어, it를 생략합니다. 그리고 the world라는 선행사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를 넣어야겠죠. 그런데 생략된 단어가 지금 보다시피 소유격이에요. 그럼 소유격 관계대명사 뭘 쓰면 되겠습니까? whose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래 단어입니다. 똑같습니다. the world를 뒤에 있는 whose부터 나머지가 이렇게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선생님, 근데 다르게 하나 해볼게요. 똑같은 거. 요거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This is the word. 만 문장과 그 단어의 의미는 is not clear.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이거 쓸 수 있을까요? 내가 아까 안 된다 그랬죠. 왜? 아니, 이 명사가 지금 사람이 아니라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어포스트로피 S를 쓰는 건 불가능해. 이거 안 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of를 이용해서 써야 된다 그랬죠. 이런 경우는 여기는 왜 안 썼지? of를 안 쓰고 이거는 it라는 대명사는 이게 자체가 소유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를 쓰면 돼요. 그런데 명사를 쓰려고 봤더니 명사는 우리가 말했던 룰 중에 절대 어포스트로피 F인 소유격을 쓸 수가 없어요. 바꿔야겠죠? 어떻게 바꿔야 될까? 여기까지 좀만 잘 들으세요. 여기만. 자, of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1번과 2번이 바뀌죠. 1번과 2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단어의 의미라고 써야 됩니다. 그럼 뭐가 앞으로 가? 의미가 앞으로 가겠죠? meaning이. 그 다음에 그 단어라는 the word가 뒤로 갑니다. 이러면 일단 됐어요. 맞나요? 하나 틀렸죠? 뭐가 틀렸냐? meaning이란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의미를 다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지 알 수 없어요. 여기서는 이 그 단어라는 것에 특별한 의미이기 때문에 뭐가 붙어야 앞에? 더가 붙어야 돼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요 두 개를 한 문장으로 바꿔봅시다. 겹치는 단어 the word하고 두 번째 겹치는 단어는 여기가 있네? 여기가 있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얘 빼야 되죠? 잠깐만, 오케이. 얘를 일단 뺐어. 빼버렸어. 그럼 여기는 무슨격, 그리고 난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여기다 딱 쓰려고 봤어요. 근데 뭘 써야 되지? 관계대명사? 뭘 써야 되지? 고민이 되네, 갑자기. 위치? 보세요. 여기 지금 자리가 어디예요? 자, 여기서 이거 잡으세요. 이 of가 뭡니까? 바로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쓰이는 이 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 전치사의 목적어. 그럼 이건 목적어 자리예요. 그럼 이 자리에 뭘 써야 되겠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써야겠지? 그러면 우리 근데 사물인 경우는 목적격도 위치잖아요. 위치를 여기 딱 적었어요. 그런데 문장 이상해. This is the word which the meaning of is. 이건 무슨 개판 5분 전이네. 그렇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의미를 주는 of까지 다 앞으로 보내지 않으면 문장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를 어디까지? 이 전체사는 관계대명사 앞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of which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럼 문장은 이렇게 되겠죠? 중간 거 지울게요. 자, 요거 나중에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This is the word of which. 자, 중요한 건 위에 것과 아래 것 차이. whose를 썼을 때는요, 그냥 그 뒤에 meaning이라는 뭐가 없어요. 관사 없죠? 하지만 of which를 쓰는 경우는 반드시 더를 써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of라는 게 들어간 앞에는 더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걸 물어봐요. 요 차이. whose를 썼을 때랑 of which랑. 자, 그럼 내가 아까 했던 말이 뭐냐면 어떤 책에는 of which랑 whose가 같다 그러더라. 같나? 안 같아요. 어떻게 안 같냐? whose 뒤에는 바로 그냥 명사를 쓰면 되고
of which 뒤에는 반드시 the 플러스 명사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같냐? 다르지. 그죠? 요거 정리를 잘 꼭 이것까지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어요. 자, 요렇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who's나 of which를 쓰는 자리에는 that은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요.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없어요, that은.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 이것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뭐 우리 책에서 of which는 뭐 회화적 표현을 잘 쓰지 않는다. 맞아요. 근데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문법에서는 더럽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더럽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 하나 더! 아직 안 끝난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of which를 여기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냥 뒤에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The meaning of which 이렇게 써서 문장을 써도 맞습니다. 이거는 대성여중 3학년 때 문법 시험에 나왔어요. 요거랑 두 개를 해놓고 다음 중에 잘못된 걸 고르세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거를 몰라갖고 이것만 맞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다 틀렸다고 끄서서 망했던 경우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런 차이. 자, 여기가 우리가 봐야 될 기본적인 형태예요, 지금. 사실은 이 뒤쪽에 나가고 싶은 게 많은데 이 대선은 우리가 별로 아니니까. 그런데 진짜 선생님이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이 방송을 잘 듣고 여기 부분을 정리를 하시고, 그런데 여기는 뒷부분 여기만 이해를 잘하면 뒤에는 일사천리로 지나가요. 근데 이 기본 개념이 정리 안 되면 그때부터는 이거는 악몽이 악몽. 알겠어요? 꼭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 왔을 때는 모르는 부분 꼭 나한테 질문해 주십시오. 자, 숙제는 당연히 여기까지 158페이지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